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제 오후 늦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물론 뭐 예상을 했지만 예상했다고 해서 이제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제목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장 적합한 그런 표현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요 뉴스로 다루고, 이제 이란의 이 대규모 학살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학살된 사람 숫자가, 그렇게 이제 참 이 이란 대규모 학살 문제를 이제 한국의 외무부에서는 일체 그런 규탄 성격의 메시지를 안 냈네요. 다른 뭐 한국이 세계 10위 정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군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야당의 인물들을 옹호하거나 또 시위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의 그런 도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유가 뭐 교민 보호다 이렇게 하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도 다 테헤란에 교민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굉장히 궁색한 변화고, 이거를 보면서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 너무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원론적인 수준에서 평화 시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자제하고 뭐 이런 외교적인 수사라도 한국이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죠. 뭐 일체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참여연대 같은 그런 큰 시민단체도 성명서 하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회의라는 그런 작은 그런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평화 시위에 대한 지나친 그런 조치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 한국이 아직은 참 제가 볼 때는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외무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교민 보호에 최일선을 두고 이건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참 제 판단 요지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사려 분별이 없구나. 사람이 여러분들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경제력 10위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입 싹 닫고 여러분들 자국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성명서를 낼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좀.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국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특검이 사형 구형을 내린 겁니다. 뭐 이제 그야말로 정해진 각본에 따라 가지고 우리 표현에 따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제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어렵게 된 거죠. 어렵게 됐는데, 특검 조은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형을 하고, 조선일보 여러분 끌 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한밤 최후 진술 끝내 사과는 없었다.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내린 결론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끝내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면 뭐 전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 전체가 거짓말이 창궐하고 차고 넘쳐가지고 이 거짓 때문에 나중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겠죠.
매일 아침에 이런 방송 때문에 한국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그야말로 거짓말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나오고 뭐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일단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특검이 이제 윤 대통령을 사형을 구형한 것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내란 모의와 실행을 주도했다. 아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계엄권을 행사하는데 당연히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수행자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시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 범죄였다. 아니 대통령이 계엄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 이야기죠. 세상에 이런 어느 대통령이 본인의 아니 그렇게 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없이 행정명령이나 계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하는데 그게 범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탁 깨놓고 당신이 감방에 평생 사는 것이 우리가 장기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콩밥 먹고 그냥 감방에 있으시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콩밥을 평생 동안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죠.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 아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뭐 윤 대통령 한 번 하고 이러면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을 겁니다.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내란 특검이란 사람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조선 사람들이 죄를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선조를 보면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관아에 끌고 가게 되면. 그 옛날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세대들 조선시대 여러분들 국민이 아니죠. 그때 뭐 그냥 평민들이 사람 대접을 했겠습니까? 관에 끌려가면 전부 다 뭐죠 두들겨 맞고 뭡니까 이렇게 했을 거니까. 범행 후 사과 반성 없고 절차를 경시하는 등 재범 위험이 있다. 아니 사과할 게 없는데 뭘 사과를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결론에 짜 맞추기 수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오후 9시 32분에 아마 사형을 구형했네요. 여기 이제 뭐 대통령 말씀은 주권자가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갖고 망국적 폐악에 대해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뭐 실패를 해가지고 대통령도 이제 옥고를 치러야 되고 국민들은 지금 웃고 그렇게 지내지만 몇십 년을 갈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지금 선 거잖아요. 기로에 섰다기보다 그거는 외교적 수사고 수십 년 이상 가겠죠. 그래서 이란 사태가 남 이야기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체제가 수십 년 정도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가 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나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이란 시위를 보면은 마음이 저미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고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음 순서가 이런 국민들이 되겠죠. 국민들이.
그렇게 이런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417호 법정 내 방청석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억수 특검보를 향해서 무슨 새끼 무슨 소리 하네 이렇게 역설과 야유를 내뱉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다 장악하고 수십 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2024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마 3월인가 2월 정도에 젊은 사람들을 만난 모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이제 한 이야기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때 제대로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계속해서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 검색해 보면 검색에 나올 겁니다. 아마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질 건데 선거에서 지면은 진짜 어려움을 당할 건데 대통령 상황 판단이 저게 상황 판단이라면 고생을 피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으면 제가 끊임없이 이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돌아가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별로 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박억수 특검보란 사람은 이름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억수 특검보 1971년 10월 7일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대 출신이네요. 그다음에 그 위에 특검이 1965년 5월 21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동현리 가평마을 출신 크게 출세한 거네요. 두 사람이 전라남도 출신이고 고려대 법대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죽이 착착 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대통령을 감옥에서 영구히 썩이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냥 저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는 거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니까 어떻든 간에 예상한 대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끝내 사과가 없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이 완전히 박멸된 사회라고 보거든요. 거짓과 사기가 그냥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이 회사는 논조가 국힘도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되고 윤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이제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은 이제 무지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그렇게 글을 써온 거죠. 그러니까 편집자가 이런 제목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과를 해야 하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모두 합하여 악을 저지르는데 부역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죠. 끝내 사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윤 대통령은 이제 최후 그런 진술에서 대한민국 독립과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른 방법이 접근 초기에 있었을 건데
뭐 선관위 여러분들 사무총장 임명하고 이런 걸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이거를 통해서도 제가 깨우치는 것은 인생은 원웨이 일반 통행이고 투자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간에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다시는 안 온다는 겁니다. 기차가 떠나고 나면은 떠나버린 거지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 버리고 나면 흘러가 버린 거지 그걸 다시 되돌리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잡아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 다음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형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야 세상에 정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트랙터를 동원해도 막기가 힘들게 돼버린 거예요.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윤 대통령 말씀입니다.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습니다. 어떻든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권력을 쟁취한 것이 정당화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가운데 질투심하고 시기심하고 정오심은 없어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숙은 사람들은 내가 선의를 베풀면은 내가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심이나 적대감이나 정오심이 눈농듯이 사라져 가지고 관계가 호전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한방 당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게 잘해주면은 북한도 우리에게 참 잘해줄 것이다. 그게 낭만적 인간관의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오심이나 이기심은 없어지지 않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그런 본능이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심하고 정오심인데 질투심과 정오심은 선의를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선거 전이나 취임한 이후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586도 여러 번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지지층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비석도 열심히 닦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광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는 가장 낮은 득표율이 나왔고 지금 무자비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복을 받는 최일선에서도 누가 여러분들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낭만적인 인간관을 갖고 살면은 패착을 둘 뿐만 아니고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수사관이 미친 듯이 달라들어서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정오심이죠. 적대감인 거죠. 그게 뭐 논리나 법리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감방에 쳐넣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감방에 쳐넣어 가지고 죽어서 나오도록 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논리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대통령 이야기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비상계엄에서 계엄 사무를 맡았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얘기하는 그야말로 망상이고 소설일 뿐이다. 그러나 뭐 대통령이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기약 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돌아간 거죠. 돌아갔는데 사실과 진실을 찾기가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수십 년 이상 갈 걸로 보거든요.
수십 년 이상으로.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오늘 보시면은 이 글쓰는 꼬라지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참 비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현된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부끄럽고 참담한데 이런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년 정도 여러분들 작가 생활을 했고 200여 권 되는 여러분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양심에 이런 위반되는 글은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뭘 이런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과나 사죄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조선일보가 억수로 부끄러운 거죠. 그래도 뭐 조선일보도 매일 이런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자왈 맹자왈 같은 이야기를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조선일보가 큰 기여를 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데.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힘은 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로 인해 극단적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조선이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광고 수입도 급감할 것이고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 선호도가 여러분들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무리한 결론을 정해놓고 엉터리 주장을 매일 펼치는 겁니다. 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가 무너졌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정신없는 인간들아.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가 여러분들 완성이 되는데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기대하냐 이야기죠. 검찰이 해체가 되고 대법관 판사를 늘리고 선거가 장악당하고 그걸 민주주의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게임이 이제 이만큼 여기 이제 한 분이 글을 난 조선일보가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권력 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교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보통 가장이나 생활인들이 가지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사회에서 환율이 원화가 추락 안 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다양하니까 아니 공 박사님 그래도 원화는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베팅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경제와 정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 가지고 정치 체제가 이런 경색되게 하면 경제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망가지지. 경제라는 것은 결국 자원을 배분하는 거니까 정치가 자원 배분에 개입해가 여러분들 자원 배분을 독식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이런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판단을 잘 내리고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제가 뭐 이런 논평을 하는 것은 무슨 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지나치게 특정 정파를 여러분들 매도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저도 먹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선거를 열심히 이런 분석할 때 비해 가지고 그냥 흐르는 물처럼 설득을 하는데 사람들이 몽깨우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우남 이승만이라는 분이 참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독립운동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뒷담화 심하고 거짓말 잘하고 계략 잘 꾸미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건국까지 여러분 이끄는 걸 보면은 우남 이승만의 고집도 그렇지만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더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댓글에 달러 사세요. 달러 말고 달러 자산을 가져야 돼요. 달러 자산을. 좋은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율이 이제 잡히지 않으니까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이제 연말 기준으로 원화 가치를 여러분들 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50원 정도 1480원에 1430원까지 50원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40억 불 5조 이상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5조 이상 정도를. 그런데 이제 한 14일 만에 다시 1470원 앞으로 1480원 1490원 안 가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관세청까지 동원이 돼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해외 스포르들인 돈을 시장에 내놔라. 이런 게 다 여러분들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환율이 안정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투자를 그냥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파장이 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기업 8만 꺾는 정부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환율이 다시 1430원대에서 1470원대로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구라에 능하구나. 저 사람들은 뻥에 능하구나. 저 사람들은 몸에 그냥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430원에 떨어졌을 때 왕창 사람들이 달러를 샀을 겁니다. 안 믿으니까.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것이. 환율이 이제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좀 가면 또 여러분들 한 몇십억 불 또 쓰겠죠.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이제 또 불안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당국이 이제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관세청까지 동원해 가지고 수출기업 1000여 곳에 외환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주식을 파니까 달러 수요는 늘고 달러 공급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 투자 금지령을 내리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관세청의 수출기업 때리기 효과 없는 대책을 쏟아내다. 이게 여러분들 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다급하기 때문에 이제 다급할수록 항상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도를.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근본 요인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매사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해야 살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상황을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대책이 나올 건데 정직하게 안 보니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아주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부분을 정직하게 보려고 안 하니까 정부의 외환시장 관리는 요란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초조한 모습을 노출하는 외환당국. 그게 다 약점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내놓은 숱한
외환시장 안정화 카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차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김석동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 안 올리면 현재 문제 해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달러를 계속해서 이런 들어오게 하려면은 대규모 대미 투자 이거는 뭐 한 푼도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더 심각한 것은 처음에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기로 여러분들 계획을 잡을 때 미 국채 금리가 4.1%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미 연준의 저금리 추세를 보게 되면은 2%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런 100억 불 정도를 다시 계획에도 없던 100억 불을 한국 정부가 조달해서 보내야 되니까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외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어나는 한국의 국가 채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 기대 심리를 꺾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초조한 모습을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환시장은 기대 심리와의 싸움인데 정부가 섣부르게 개입하면 시장을 더 자극했다. 서울대에 계시는 한 교수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대 심리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양한 그런 요인들을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화 가치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돈을 풀겠죠. 1480원 올라가면 또 이런 몇십억 쓰고 1490원 올라가면 또 이런 몇십억 쓰고 2000원 여러분들 올라가면 또 몇십억 쓰고 그렇게 가랑비에 빚었듯이 여러분들 비가 그렇게 여러분들 돈을 소진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안해하신 분들이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미국 주식 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미국 시장에 이런 투자해 놓은 달러와 자산 미국 주식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안감을 피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안정된 자산이 제가 볼 때 달러와 표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정시에 투자된 돈이나 미국 정시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뭐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이런 것을 발동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대외 신인도 하락 같은 걸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개인 투자자들의 대미 투자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그러나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대미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여기 보시면 대통령 긴급 조치로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 긴급 조치에 보면은 헌법 6조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자본 유입 유출 인해 외환시장이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 시에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할 수가 있다.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투자 금지를 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처분권 이런 것도 있는데 단순히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전면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위헌 소지도 크지만 국제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이런 투자를 금지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야 용기를 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자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정부가 강제로 미국 투자를 금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파멸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언제든 내 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자금을 대거 회수할 것입니다. 투자를 금지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원화를 팔고 달러를 확보하려는 암시장이나 우회로가 활성되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의 규모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미국 시장 투자를 금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FTA 자유무역협정 및 OECD 가입국으로서 자본 자유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한국 투자자들 한국의 해외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해 주는 것이 미국과 맺은 FTA나 OECD 가입국으로서의 자본 자유화 의무 때문에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었으면 벌써 개입했을 겁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이고 미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을 초래해서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사형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국가와 민족을 특별히 너무 생각하게 되면은 국장에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 돈을 좀 더 불려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러면 달러와 자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달러와 자산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이런 불가능한 거죠. 한국의 자본 수익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각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우려하는 그러니까 미국 투자가 금지되면 어떻게 하냐. 현재 이미 미국에 투자해 놓은 그런 자산을 몰수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것이 달러와 자산에 왜 원화가 더 추락할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둥이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조금 우울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지식도 이렇게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생업에 바쁘니까 전체 큰 흐름을 이렇게 읽는 것에 행여나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평을 통해서 또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거의 완성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거의 이제 완결된 상태로 가는 거죠. 이제 수사기관의 개편도 다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오늘 보시면은 검찰보다도 더 심한 정권 전위부대 출현 우려가 큰 중수처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권력이 다 장악하는 겁니다. 권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본적인 게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하거나 선과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정권 전위부대가 출범하는 거죠. 검찰보다도 훨씬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완장들이 더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A씨를 범죄자로 몰 수도 있고 B씨의 범죄를 덮어줄 수도 있는 그걸로 이제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 사태가 남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가 윤 대통령만의 문제로 저는 안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검찰청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수청 설립 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그 안에 이제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걸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은 완장을 찬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겁니다. 뭐 이름으로?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번 법안 내용을 보면은 정권이 수사기관을 더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전부 덮고 그다음에 반대자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냥 수사기관을 전부 다 장악하는 겁니다. 중수처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수사사법관은 대통령이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 정권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사사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옷을 벗길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사사법관이 신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수사사법관이 플러스 해석하게 되면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수사기관까지 장악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그냥 갇히는 겁니다. 이번도 여러분 보시면 이란에서 이런 탄압을 할 때 친위 조직 있지 않습니까? 전위 조직. 그게 이란 혁명 수비대지 않습니까? 20만 명. 그 산하의 민병대가 100만 명이죠. 그게 정권 친위된 겁니다. 정권 친위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재 검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 독립을 위해서 신분 보장 장치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개편안에 따라서 인사권을 가진 정권 눈치를 보고 신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중수처 수사사법관이 누구를 위해 수사를 하게 될지는 뻔한 겁니다. 정권 중수청 인력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 그리고 파면권까지 갖도록 해서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수사기관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의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어서 자기 편 사람들의 수사권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계급에 직접 관여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거나 연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자원을 독식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이란인 거죠. 그게 그 베네수엘라인 거고. 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가 그런 체제인 거고. 그렇게 수족처럼 부리는 겁니다. 검찰은 좀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귀찮았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사권을 뺏어가 자기들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 자기 편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하는 군중들의 그 발포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냥 쏴 죽인 겁니다.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오늘 6분 50초짜리 여러분들 영상 보니까 그냥 쏘두고 먼저 다다다다다 그냥 탕 이게 아니고 같은 백성이 아닌 겁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 겁니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보다도 더한 정권 전위 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려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출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한국은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을 들어간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5년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의 구비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과 진실에 서는 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치고 결국은 이제 일당 지배체제가 된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고 다음은 세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이제 대규모 학살이 이제 현실화된 거지 않습니까? 10,000명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빌 에크만이라는 대단히 뛰어난 투자자가 인용을 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테헤란 시내에서 금요일 날 찍은 영상을 보게 되면은 단발로 이런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연속 곡삭보를 쓰거든. 6분 동안 12군중을 향해 가지고 연속에 이런 자동 총을 쏘는 겁니다.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쏘는 거죠. 6분 50초 정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지금 12,000명 이상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체제가 전체주의가 되면 같은 동족이 아닌 겁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지배당하는 자를 끊임없이 수탈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공통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면 지금부터 표를 심판해야 됩니다. 아니 표를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표를 던져도 뭐 계산이 잘못되는데. 이란 시위에 12,000명 사망 추정.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도살 중이다. 이게 사실인 거죠. 이게 파리의 탁바운이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인 거죠. 왜 한 장소에서 6분 정도 이런 촬영된 동영상이 연속 여러분들 사격을 가하는데 그 한 장소에서만 여러분들 수백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8일 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돼서 최소 12,000명이 죽었다. 처음에는 안 믿죠. 처음에는 안 믿는데 여기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오늘 방송 마치고 노아 마지드라는 것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에서 6분간 일어난 여러분들 대규모 학살 12군중들의 여러분들 연속 자동 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빌 에크만이라는 뛰어난 투자자가 인용을 해서 제가 직접 노아 메지드를 방문해 가지고 6분 동안 본 겁니다.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10,000명 20,000명 죽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000명 20,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래도 이런 규탄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죠. 난 모르겠다 이야기죠. 우리 교민들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다 도와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 노아 마지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노아 마지드 가장 현지 실황을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런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면 구글에는 이런 거를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12,000명 나비드 모헤비 뭐 이분은 이제 이란에서 직접 이런 정치 수용소에도 갇혔던 분이고 그러니까 현재 시위가 이제 이렇게 약화되지 않고 정부군이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불과 2시간 전에 Keep protesting, take over your institution 계속해서 저항하라. 우리가 곧 도와러 가겠다. Help is on its way. 우리가 도울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실황을 그동안 쭉 정보를 보게 되면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노아 메지드. 노아 메지드 여기가 가장 이름 생생하게
6분 50초 정도 여러분들 테헤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란 사태의 진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정보망이 뛰어나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가장 신뢰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의 시위가 진행 중인 겁니다. 진행 중인 거죠. 이란 애국자들 계속 시위하라. 이 메시지는 여전히 내부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저항이 뒤를 따르고 있고 이제 한국 정부가 규탄 시위도 내고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같은 데서도 그렇게 성명서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마땅히 해야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란 정보통 출신 요시 멜멘이라는 분 이분이 쓰신 글을 보게 되면은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공격을 할 것 같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란 공격을 암시하고 있고 이란 협상과들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고 시위대들에게 도움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공중전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분은 정보통에 있었으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것인지 이런 공중전이겠죠. 지상군 파병 안 하니까 사이버로 공격할 것인지는 아니면 둘 다일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반다르 아바스 항구의 선박 움직임을 무력화하고 기차와 주요소를 마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는 건데 이 사이버전도 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상군인데 지상군은 미국이 파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의 지형 지물도 익숙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뉴스 기관들은 이란 내 사망자 수가 뭐 2,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하지만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단 2주 만에 발생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빌 에크만이 제시한 그런 테헤란 시내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6분 50초 정도 연발 사격 같은 걸 보게 되면 시위 장소 한 곳에서도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죽었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스타링크가 많이 차단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란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통한 위성통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용 제밍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이란은 외부 세계의 통신이 거의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는 이 스타링크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런 기술 동원이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란에는 5만 명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수백 개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정권은 휴대전화 통신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그런 정보전에서 이번에 이란이 승리를 거둔 거죠. 스타링크까지 여러분들 셧다운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이게 이란 내부에서 흘러나온 그런 글입니다. 44분 전에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여기 보면은 현재 살육의 규모는 과거 코로나19 시기에 비견될 정도로 공포스럽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주변에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희생자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타링크가 거의 차단되었고 휴대전화 문자조차 정권의 협박성 경고 메시지를 제외하며 작동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사실상 인질이 된 상태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직접 감수하지 않으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권 퇴진을 외치는 해외 활동가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트럼프가 무언가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지만 그 타격이 오히려 정권을 더 장혹하게 만들거나 국가 자체가 공격받는 전쟁으로 번질까 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파월 이 미연준 의장이 이번에 본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까지 참전한 파월 찍어내기 수사, 그는 존경받는 동료였다. 이 특파원들이 전부 다 뉴욕타임스를 주로 많이 보고 기사를 쓰니까 너무나 일방적인 기사를 쓰는 겁니다. 지금 미연준 의장인 파월 씨는 미국의 현행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검찰이 수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현행 미국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특파원들도 전부 다 뉴욕타임스만 뺏겨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글이 도배를 하니까 이걸 보고 보통 시민들이 또 도널드 트럼프라는 여러분들 정신나간 양반이 점잖은 미연준 의장을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뭐 그냥 뉴욕타임스 그대로 뺏기가 쓴 겁니다. 전 세계 11개 기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성명을 내고 미국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총장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아니 법을 위반해가 이런 수사를 하는데 다른 나라 이런 내정 간섭도 아니고 연방은행 전 세계 이런 총재들이 연대하면 무슨 연대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턱없는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 풀 솔리데리티라는 표현을 썼네요. 완전한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제임스 온 박사가 신랄하게 이런 비판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따위 행동해서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온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여러분들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과다한 미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하고 미국 의회에서 위정한 거다 이야기죠. 그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런 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사 개보수 비용 초과 및 위정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한 조사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으로 둔갑시켜 법적 감시를 회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물러나겠냐 이거죠. 안 물러나는 거죠. 파월은 기소 위협이란 자극적인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 제임스 온 박사 논평입니다.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주류 언론과 금융권은 이에 동조하여 연준을 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법을 위반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방검찰은 비용 초과 문제로 수차례 연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준이 이것을 무시하여 법적 절차 소환장을 밟은 것일 뿐이고 이것은 결코 기소 위협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소환해서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매일 더 치우는 기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에서 뭐 선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국내 언론들이 덕달같이 달라들어 이러면들 X가 나쁜 놈이니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혁신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또 그걸 고쳐가면서 나가야지. 완벽한 것을 원하니까 이런 뭐가 이런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실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엉뚱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보시면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파월은 말하면서도 정작 비공식적인 조사 협정 요청을 무시하고 소환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대응하는 것은 투명한 협조와 거리가 먼 법 위에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거기다 주류 언론들이 다 이런 한건 만났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윤 의장인 파월을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다. 말이 되냐 이야기죠. 미국 언론도 그렇지만 한국 언론들도 전부 다 결론 정해놓고 이런 밑에다 짜 맞추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죠. 판단은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하고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죠. 본인 의견이 진리라고 생각해 이런 독자나 시청자들이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세상이 진짜 악합니다. 도둑놈들 전성시대니까 여기도 이런 도둑질하고 저기도 도둑질하고 여기도 사기치고 저기도 사기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이런 마비가 된 시대인 거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500만 명의 페이크 보트 가짜 투표자 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류 언론들이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글을 봤는가 하니까 참 그래도 미국은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탐 피턴이라는 분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하는 겁니다. 덩치도 아주 좋은 분이네요. 이 미국의 주디셜 와치라는 그런 비영리 기관의 회장입니다. 우파적 색채가 강한 분 같네요. 톰 피턴. 그런데 팔로우가 32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진 분이네요. 오늘 방송에 처음 여러분들 방송하는 겁니다. 이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도 탐 피턴을 오늘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니까 이분을 여러분들 오늘 일론 머스크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분입니다. 탐 피턴. 주정부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이 시민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 선거에서 500만 명의 부적격 투표자들이 등록된 걸 찾아낸 겁니다. 5 million dirty name. 선거에 사람들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 가운데 500만 명이 이런 가짜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민간에서 주디셜 와치에서 탐 피턴 씨가 이끌고 있는. 그런데 다른 주들은 협조를 해서 이러면 그걸 시정하는데 이게 오레곤주에서 그동안 협조를 안 해온 겁니다. 오레곤주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레곤주의 국무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80만 명의 이름을 제거하겠다. 80만 명의 가짜 투표자들이 있은 겁니다. 가짜 투표자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뭐 미국의 속속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탐 피턴이라는 사람이. 팔로가 320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탐 피턴이라는 분이. 오레곤주가 이런 민주당 색채가 강한 장소죠. 톰 피턴 대단한 소식입니다. 본인이 이끌고 있는 주디셜 워치의 소송 이후에 오레곤주의 국무장관이
유권자 명부에서 80만 명의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시민사회운동이 노력을 해가지고 오레곤 주정부가 여러분들 선거 명부에 잘못되어 있는 80만 명을 제거한 겁니다. 주디셜 워치는 방금 투표 명부에서 500만 개의 부적격 이름을 정리했지만 오레곤주는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법무팀은 이번 주 그곳에서 연방법원 심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힘겨운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운동가들이 자기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오레곤주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름도 지배하는 데는 문제가 많죠. 한국의 교민들도 민주당 팬들이 많지만 공부를 좀 해보면 민주당을 좋아하기가 힘든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사업도 잘하지만 생각도 반듯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다른 AI 여러분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넘어갈 건데 일론 머스크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이런 덕달같이 달라들어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혁신을 하는데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고쳐가면 되지 않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That's a lot of fake vote. 페이크 보트가 뭡니까? 가짜 투표자 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짜 투표자 수. 투표장에 안 온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짜 투표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 오레곤주만 그렇겠냐. 미시간주는 어떻고 뭐 위스콘신은 어떻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레곤주의 인구가 425만 명인데 등록 유권자의 27%가 가짜입니다. 20%가 아니고 27%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나라의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조작을 합니까? 그래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사기를 치든 조작을 하든 우리가 이기면 땡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벌 받을 겁니다. 벌 받죠. 절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양심을 이렇게 갖고 사느냐.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공박사 공정이 뭐가 있노. 그냥 공정은 쓰레기통에 이름 쳐박고 우리끼리 해서 여러분들 사기치고 조작에 이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게지 않습니까? 그래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당연히 망하지. 어떻게 안 망하겠냐 이야기. 망하지. 시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만 보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거죠. 시간 선호도가 여러분 낮은 사람들은 길게 보게 되면 결국 그렇게 해서 골로 간다 이야기죠. 골로 안 갈 수가 없다. 나라가 이런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27% 이름들, 예? 27% 이름 오레곤주의 유권자 중에 27% 이름 가짜 투표자 수인 겁니다. 키가 찬 거죠. 남 이야기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심하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죠. 모든 좌파들의 답변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활동 유권자일 뿐이고 절대 다른 정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0%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우리 주에서 그들이 우편투표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범죄와 사기와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뿐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들은 나쁜 짓 안 합니다. 저희들은 사기 안 칩니다. 저는 조작 안 합니다. 베리피케이션 입증해봐. 입증해보라고. 응? 증거가 입증해봐.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는 좋아하는 겁니다. 베리피케이션. 저를 믿어주세요. 니를 어떻게 믿냐 임마. 니를 어떻게 믿는데 인간이. 인간은 어떻게 믿냐 이야기요. 다 사기치고 조작하고 하는 거 인간인데 자기 이익 되면은 나라도 팔아먹는 게 인간인데 역사 보라고.
나라도 팔아먹지 않으면 성문도 열어줘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람들 죽도록 만들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저 범죄와 사기와 자신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 굳게 믿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뿐입니다. 미국에 계신 교포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이런 민주당 광팬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우파를 옹호하자 이런 생각 아니고 사람이 짐승이 아니면 옳은 길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길을, 올바른 길을. 그리고 올바른 길을 추구해야 이런 복도 받고 잘 될 수 있는 거고 작당들 해가지고 사기 조작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라가 안 망하겠어.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겠으면 망하지. You deserve it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당신이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 들을 거란 말입니다. 어둡습니다. 나라는. 지극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저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딱 정리하는 입장 그런 거니까 방송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면 대단히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 내가 처리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자,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는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 문제는. 자, 여기 이제 오늘 보면 참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한